오늘의 이야기는 세종의 아들들과 정을 통한 기생 초유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유갱은 조선 왕조실록에 16번이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기생인데요. 그 유명한 황제에도 이름을 못 올린 조선 왕조실록이니 초유갱이 어느 정도의 기생인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초유갱이란 이름이 좀 남다른데요. 초유갱이란 이름은 초유갱이 첫 번째로 정을 통한 세종의 첫째 부인 소현 왕후 심시 7번째 아들 평원대군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초나라의 왕이 사랑했던 여인이 허리가 가늘고 아름다웠다 하여 초여라 불렀다고 하네요. 여기에 평원대군이 민력 갱자를 더해서 만든 것이 초유갱입니다. 자, 그럼 절세미인 초유갱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때는 1455년 단종 중기 시절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을 제거하고 정권을 찬탈한 계유정난 이후입니다. 왕실의 막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유갱은 평안대군이 첩이됩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두 번째 부인 영빈 강씨의 아들 화이군 이영이 평안대군이 첩 초유갱과 간통하였으며 사병을 키웠다는 것을 이유로 영모로 몰각합니다.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한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금성대군과 화이군 이영을 제거하기에 좋은 이유였어요. 화이군 이영은 평원대군이 이복 동생이었기에 수양대군의 무리들은 근친상간으로 화이군 이영을 대제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근친상간은요, 제인을 사형시킬 수도 페르나를 만들 수 있는 대제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화이군 이영은 외병으로 내쳐지고 초유갱은 곤장 80대라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초유갱은 곤장 80대라는 형벌에 기겁을 하고 맙니다. 권력 쟁탈의 놀잇감이 되어 곤장을 80대나 맞아야 한다니 초유갱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초유갱은 수양대군에게 말합니다. 곤장을 맞을 수 없으니 죽여주십시오. 곤장을 맞고 어찌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나으리. 초유갱은 절세미인데다 악연이 창안한 궁중왕을 모두 전승하여 군중음악가 무용에 탁월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곤장을 80대씩이나 맞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수양대군은 초유갱의 단호함에 다시 대신들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세종초의 훌륭한 음악가, 무용을 전수받은 유일한 인물인 초유갱이기 때문이었죠. 대신들의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부 하급관리 조효문이란 인물이 나섭니다. 조효문은 금성대군과 화이군만 처벌하면 됐지 굳이 박인의 전승자인 초유갱을 처벌할 필요가 있긴 하는 겁니다. 사실 초유갱은 기생을 넘어 박연의 궁중악 수제자로 이름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인 거예요. 세적이 박용을 등용시켜 음악을 연구하고 무용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전수받은 초유갱을 처벌하기엔 무리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조정 대신들은 곤장 대신 속전을 택합니다. 속전이라 함은 지금의 보석군과 같은 거예요. 속전을 내고 간신히 곤장을 면하게 된 초유갱은 3년이 지난 후 다시 조정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번엔 세종의 세 번째 부인 신빈 김씨의 첫째 아들 계양군 이증과 정을 통하게 되는데요. 세종의 가계들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첫 번째로는 평원대군 이임과 정을 통했고 두 번째는 화이군 이영, 세 번째는 계양군 이증과 정을 통했습니다. 이렇듯 초유갱은 세종의 세 아들과 정분을 나누게 된 셈인데요. 이번 역시 수양의 귀에 흘러들어가고 맙니다. 수양은 계양군 이증을 불러 다그칩니다. 계양군, 네가 초유갱과 사통한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절대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 좋다. 내가 너의 결백을 믿을 것이니 혹시라도 그런 금수와 같은 것들과 가까이 말라. 알겠느냐? 여기서 수양대군은 기생을 금수라 말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과연 금수와 같다고 여기는 기생과 아무 일이 없었는지 의심이 갈 따름이네요. 계양군은 수양대군의 호통에 거짓 자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초유갱이 눈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초유갱의 아름다운 모습이 왔다리 갔다리 결국 찾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초유갱으로선 계양군이 너무 가소로웠어요.
자신 앞에선 초유갱아,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나한텐 너뿐이다. 이렇듯 귀에 박히도록 구구절절 애원하더니만 수양 옆에서는 나는 모른다로 일관한 계엄군을 받아주기엔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는 계엄군은 초유갱에게 오늘 밤 여기서 머무를 테니 술을 내오거라.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저와 나눈 것들이 나으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전 죽고만 싶습니다. 초유갱아,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다 거짓부렁이다. 나한텐 너뿐이다. 정말이야.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겠느냐. 이렇듯 말뿐인 계양군을 증오했으나 늦칠 수 없게 결국 몸을 맡기고 맙니다. 이런 계양군은 주색을 너무 탐하고 허구한 날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40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듯 초유갱은 세종의 세 아들과 정을 통하는데요. 사실 초유갱이 사랑한 이는 평안대군 이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도 잠깐 이임은 19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평안대군은 초유갱에게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그를 가르치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악무를 배울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죠. 평안대군도 일찍 요절하고 화해군은 외방으로 내치고 계양군마저 저 세상으로 가고 초유갱을 거쳐간 남자들은 모두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초유갱에겐 회넥을 가져다주는 요부란 말이 따라붙게 되죠. 계양군마저 떠나고 나이도 어느덧 중년에 이르러 후진양성에만 힘쓰려고 하였으나 그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세종 말년 자의쟁을 지낸 신계의 막내 아들 신자영, 이 사람이 초유갱에게 접근하게 되죠. 그런데 신장의 칠촌 조카인 안계담 역시 초유갱의 미모에 반해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유갱이 이를 거절하자 하루는 안계담이 신장의 집에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게 돼요. 결국 안계담은 사원부의 탄핵을 받고 곤장 80대를 맞는데요. 이런 일들로 초유갱은 신자의 정처와 여종들에게 박대를 받게 됩니다. 내 인연! 니까 것이 뭔데 내 가문에 들어와 이 난동을 피우는 것이야. 내 니년의 오만방자한 벗을 고쳐주고야 말 것이야. 여봐라, 인연을 묻고 물벌기를 치거라. 마님, 전 죄가 없습니다.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높으신 양반께서 처리하시는데 어찌 제 죄라 하십니까? 뭐라? 죄가 없어. 네가 물벌기를 맞아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봐야겠구나. 여봐라, 못들 하니냐. 어서 인연을 끌어대 물벌기를 치거라. 이렇듯 정실 부인의 구박은 날로 심해지고 여종들마저도 막대를 받는 것에 화가 난 초유갱은 이 모든 사실을 신자영에게 고하게 되고 신자영은 여종을 죽이고 정실 부인을 내치고 초유갱을 안방주인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이 일로 신자영 역시 탄핵이 되고 초유갱은 유배길에 오릅니다. 그 이후 초유갱에 관한 기록은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초유갱은 기녀이기보다 예술가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봐도 아닐까 싶네요. 많은 남성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인이기에 삶 또한 평탄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미모는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모습이 무척 궁금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션킹이었습니다.